고대가요 공무도화가 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고조선 시절이다. 뱃사공 광리자고가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백발의 한 남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낀 채 물을 건너가려 하였다.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인이 달려와서 그 남자의 허리춤을 붙잡고는 가지 말라 말렸다. 백발의 남자는 그 여인을 뿌리치고 물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못했다. 결국 죽었다. 그 여인이 통곡을 하더니 이며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이할고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얼마나 구슬프던지 절로 눈물이 났다. 그 후 그 여인도 백발의 남자를 따라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것이요. 광리자고가 그 여인을 향해 달려갔다. 너무도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광리자고가 손쓸 틈도 없었다. 그냥 멍하니 강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광리자고는 낮에 있었던 일을 아내인 여옥에게 이야기하며 그 슬픈 노래를 불렀다. 여옥도 따라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여옥이 공우를 들고 와 공우를 타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가요 황조가 시작하겠습니다. 감히 내가 나에게 공손치 못하고 참으로 무례하구나? 지혜를 본 화이가 불쑥 화를 냈다.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시옵니까? 지금 눈을 어디 부릅뜨고 말하는 것이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이지 못하느냐?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똑바로 든단 말이냐? 마마, 괜한 트집 잡지 마십시오. 뭐라 괜한 트집이라? 내가 윗전을 어찌 보고 그런단 말이냐? 화이는 지혜를 보면 시비 걸기가 일쑤였고 지혜는 지려하지 않았다. 유리왕도 이 일을 알기에 서로 만날 수 없게 궁을 따로 지어놓았으나 유리왕이 7일 동안 사냥을 나간 사이 또다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늘 당한다고 생각한 지혜는 분하고 억울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 길로 본가로 도망가 버렸다. 유리왕은 19의 왕이 되었다. 부여로부터 아버지 동명성왕을 찾아 고구려에 입국하여 태자가 되고 불과 5개월 만에 동명성왕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다. 고구려의 기반이 약한 탓에 정략 결혼으로 다음으로 송양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왕비가 1년 후 사망하자 송양의 둘째 딸과 재혼하였다. 그리고 후궁으로 화이와 치이를 맞이하였다. 화이는 골천 출신의 토착 세력 집안의 딸이었고 치이는 궁녀 출신이었다. 어쩌면 정작 사랑한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치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도망간 치이를 달래러 그녀의 집으로 갔다가 홀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지은 것이다. 왕이었지만 사랑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유리왕의 외로움을 느껴보자.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논의나니 외로울 사이인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고대가요 구지가 편 시작하겠습니다. 어이 춘삼이 이왕말 나온 김에 구지가도 한번 읊어보게나.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춘삼이가 읊었으니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함 얘기해보겠네. 좋지 좋아. 막손의 말에 춘삼이 박수를 치며 좋아라 했다. 춘삼이 목소리를 깔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가락국에 임금이 없어 9명의 추장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42년 3월의 일이라네. 구지봉이란 산에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가 하고 들어보니 황천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이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왕이 되라고 하셨다. 내가 일부러 이곳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상곡대기에서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서 나를 맞이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였다네. 이에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흙을 파면서 정성껏 빌고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고 하네. 10여일 후에 황금알 6이 내려와 사람으로 변하였는데 그중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수로왕으로 그가 세운 나라를 바로 가락국이라 했다고 하네. 듣고 보니 해가 와 비슷하네 그려. 이름도 그렇고 수로왕, 수로부인 이렇게 말이야. 그래 그러하이. 산의 셋은 박수를 치며 껄껄 웃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가요 해가 편 시작하겠습니다. 신라 제33대 성덕왕 시절이었다. 여봐 그 소식 들었나? 춘삼이 막손에게 물었다. 그 옆에 앉은 돌장은 아무 말 없이 막걸리를 한 잔 들이키고 있었다. 그 소식이라니? 뭔 말이여? 아 그 있잖아 수로부인이라고? 그래 철쭉 꽂힐 거거다 달라고 했다는 그 부인 말이지? 그래 그런데 그 부인이 왜? 이번에는 용한테 잡혀갔다지 뭔가? 뭐라? 자세히 얘기해 보게나. 소를 모는 노인이 꽃을 꺾어 바쳐서 기분 좋게 갈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틀 뒤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낚고채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지 뭔가. 그래서? 순정공이 넘어지며 발을 굴렀으나 어떻게 할 줄을 몰랐지. 또 어떤 한 노인이 있다가 알려주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은 새도 녹인다고 하니 이제 바닷속의 짐승이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소. 마땅히 경내의 백성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며 지팡이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지. 뜸들이지 말고 어서 얘기해보게. 춘삼이 앞에서 탁주를 걸치던 막손이 얘기를 재촉했다. 순정공이 그 말에 따르니 용이 부인을 받들어 바다에서 나와 바쳤다네. 잠시 숨을 고르고 난 춘삼이 말을 이어갔다. 순정공이 부인에게 바닷속의 일을 물으니 궁전에 음식이 달고 맛있었다고 답하였다고 하네. 부인의 옷에도 색다른 향기가 스며 있었다고 하네. 수로 부인은 절세미인이어서 깊은 산이나 큰 목가를 지날 때면 신물이 약탈해 갔으므로 여러 사람이 해가를 불렀다고 하는구만. 해가 그게 무엇이여? 내가 한번 읊어 볼 터이니 잘 들어보시게나. 거부가 수로 부인 내놓아라. 부녀를 약탈해 간 죄 얼마나 큰가. 내가 만약 거역하고 내다 바치지 않으면 그물을 쳐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궁금한 게 있는데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간 건 용인데 어찌 거북이라고 하는가? 거참 이것만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 잠자코 듣기만 하던 돌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게 아주 귀에 익는구먼. 그렇지, 이건 예전에 있던 구지가와 비슷하구먼. 그래, 수로 부인을 급히 찾아야 되니까 예전부터 전해오던 구지가를 살짝 바꾼 거군. 그런 것 같으이. 이렇게 그들의 대화는 끝이 났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가여 정읍사 시작하겠습니다. 정읍편에 어느 산길을 나그네가 오르고 있었다. 한 여인이 산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찌 이리 안 오시노? 행상 나가신 우리님이 날은 저물어 가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왜 이리 안 오시노? 무탈하셔야 할 터인데 왜 이리 안 오시노? 그러다가 손바닥을 맞부딪히더니 달을 향해 빌기 시작했다.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멀리 비춰주소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임 가는 곳에 저물까 두렵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달님을 향해 기도를 하였다. 그 기도 소리가 어찌나 구구절절 하던지 계속 나그네의 귓가에 맴돌았다. 나그네는 그 산길을 지나갔고 몇 달 뒤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아 주위를 살펴보니 그때 그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던 언덕에는 망부석이 남아 있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